이어서 어, 상담 목표 설정의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 상담 목표 설정은 모듈 교재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음, 상담 목표 설정과 내담자의 정보 수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는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의 7, 80%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과 내담자의 정보 수집.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초기 면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조화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정보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내담자의 논점을 사정해야 합니다.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2차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무슨 면담 시에 초기 면담 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 면담 기법이 비구조화되면 아무거나 막 물어보겠죠. 그런데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란 말은 그 면담하는 그 순서나 방법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 구조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과정의 요약.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된 면담 기법은 그 면담의 순서나 방법이나 절차나 질문의 내용이나 다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의 유용한 점은 내담자의 일의 경험, 교육의 성취 등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유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에 대한 평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을 추론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서 내담자의 가치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의 유용한 점 3개 정도 적어봐라 하고 문제를 또 낼 수 있어요. 이쪽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의 유용한 점 한 3개 정도 적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일의 경험이나 교육, 훈련 경험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능한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담자에 대한 어떤 가치, 어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고 조금 막연하게 적어도 될 겁니다. 여러분은 외부 평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있죠. 그 빈칸으로 두지 마세요. 뭔가 있죠. 그 제목을 보고 추론해서 가장 관련성 있는 단어를 막 쓰셔야 됩니다. 주어 좀 쓰고 서술어 쓰고 내용은 거의 제목에서 동의어 반복 정도로 쓰시더라도 꼭 쓰셔야 돼요. 뭐 내용을. 그러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종 크게 4개 위에 암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제목을 먼저 잡아봅시다. 먼저 진로 사정 그리고 교육과 훈련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큰 줄기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졌고 진로 사정 안에 보면 다시 또 일의 경험과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및 관심사 그리고 오락으로 되어 있다는 큰 줄기 외에 큰 줄기에서 다시 세부 줄기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정평가형 말고 검정형에서는 이게 전체를 까 나오는 게 아니라 생애 진로 사정 중 진로 사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3개를 적어봐라. 이렇게 2차 문제 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본지 몰라서 있죠. 전체를 막 다 적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전체를 다 적어버리면. 그러니까 진로 사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가 제목을 중심으로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및 관심사,
그리고 오락입니다. 무슨 안에? 진로사정 안에. 자, 진로사정에 이르 경험이 있습니다. 직업은 성격에 따라 시간제, 정시제, 유급, 무급 등으로 나뉩니다. 이르 경험을 사정하려면 내담자에게 과거 또는 현재의 직업을 서술하게 합니다. 내담자에게 수행했던 직무를 적도록 하고 직무에 관하여 가장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적도록 하는 겁니다.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및 관심사입니다. 진로사정은 내담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진로 경로를 작성하게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질문하여 구조를 진전시키는데 대개 주제는 좋음과 싫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오락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서 오락 영역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질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오락 활동이 일과 교육적 주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가 때문에 훈련이나 교육이 상충적 관계가 되면 안 돼서 그래요. 여가 시간의 사정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도 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하루. 자, 스페셜한 하루가 아니라 노멀한 하루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생애 진로 사정을 실시하는 동안 나타나는 많은 주제들은 활동적, 수동적, 사교적, 비사교적 등과 같은 본질적인 대립을 보입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 부분에서 전형적인 하루 동안 검토돼야 될 성격 자원은 자, 같이 한번 암기합시다.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성격 자원하고 자, 그리고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성격 차원인데 물론 귀하께서는 하루하루를 의존적으로 사십니까? 독립적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응용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식당에 같이 갔을 때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 내담자께서 먼저 보통은 주도적으로 음식을 시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킬 때 특별한 거부가 없다면 따라가는 형태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또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올 때 어제부터 내가 준비한 옷을 입었는가 아침에 세수하고 밥 먹을 때까지 무슨 옷을 입을까 신경 안 쓰다가 그냥 딱 입고 나왔다. 그러면 먼저 정해놓고 준비하면 체계적이고 그냥 하면 자발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의 내용을 잘 바꾸어서 자, 하되 여러분 시험 준비생은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의 차원이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점 및 장애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강점 및 장애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주요 강점과 주요 장애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강점 및 장애에 대한 사정은 내담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내담자를 돕기 위해 내담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서 자, 직접적인 정보를 줍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강점과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요약은 생애 진로 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약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접하는 동안 수집된 정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약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를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주도적인 생애 주제, 강점, 장애 등은 반복해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깨달은 것을 요약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내담자에게 깨달은 것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충돌을 증가시키고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생애 진로 사정은 과정평가형 2차 주관식에 그 큰 구조나 틀을 짜는 것, 좀 세부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또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해석 기법이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는 누가 한다는 거죠? 상담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즈버스와 무어의 1987년 논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9가지의 상담 기법이 다음과 같은데 제목만 눈에다 힘을 주고 읽어보되 검정령 시험에서는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해석 기법을 최고 5개까지 이 제목을 그대로 적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가정평가형도 그 출제자가 출제자죠.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단 가정평가형은 모듈 교재에서만 문제를 낸다. 근데 모듈 교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살짝만 해놓으세요.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목표 설정과 검토에 들어갑니다. 상담 목표 설정과 검토. 자, 내담자의 논점 확인 결과에 따라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내담자와 함께 협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목표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목표에 대한 내담자의 몰입도 등을 검토하여 상담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담자의 상담 목표 확인입니다. 내담자의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평가한 뒤 초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담자의 결과 목표 결정. 직업 상담을 하러 오게 된 이유에 대한 내담자의 최초 진술은 내담자가 상담하기를 원하는 목표 또는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현존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깊은 수준까지 평가되고 직업 상담의 적절한 개입이 결정되면 상담자는 초기 목표 설정 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 실현 가능성 결정. 일단 전반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내담자와 함께 탐색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나의 시간, 에너지, 능력, 자원과 관계된 현실성 등과 내담자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의 하위 목표 설정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목표가 결정되면 하위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그 목표에 대한 안내 지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선택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상담자의 암묵적 단계 모형은 내담자의 가치, 기술, 자산에 대한 평가, 직업적 대안의 창출, 직업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계획을 내담자와 나누고 하위 목표들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모호함을 줄이고 내담자가 가정에 몰입되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목표 몰입도 수준 평가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하위 목표는 필요하지만 내담자가 그 목표 추구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표에 대한 내담자의 몰입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내용은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혼자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어, 어, 자, 그리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수행 내용이 많죠. 실습 위주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 수립하기에 들어갑니다. 전략 수립하기. 자,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68페이지입니다. 자, 직업 상담 전략의 필요성과 자, 직업 상담 이론입니다. 직업 상담은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로 논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며 인간의 문제와 함께 직업 문제를 다루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직업 문제에 대한 접근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업 상담 이론과 직업 정보에 기초한 상담 목표 설정과 상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직업 상담 목표 달성의 주요 요소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 즉 촉진적 관계 형성. 이것부터 시작하죠. 내담자의 욕구와 상담자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빈정상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직업 정보와 이론에 기초한 내담자의 특성 및 문제 진단입니다.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담자의 특성 및 직업 논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상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전제입니다. 공식적 직업 상담 이론에 기초한 상담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입니다. 내담자의 논점에 대해 공식적인 직업 상담 이론과 모형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상담이 전문적인 과정임을 공시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상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검증된 상담 기법과 모형을 적용한 상담자의 개입입니다. 상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상담자의 개입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검증된 상담 기법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적 이론에 기반한 상담 전략의 수립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또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정하고 내담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상담가는 비공식적 직업상담 이론보다는 공식적인 직업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공식적 직업상담 이론은 이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개적인 발표와 토론, 경험적 연구에 의해 지지된 이론이며 실증적 검토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비공식적 직업상담 이론은 인간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가의 내재적 믿음에 근거하며 상담가의 임상적 경험에 의한 믿음, 주관적 판단과 지각, 직관 등의 요소와 관련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공식적인 직업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하에서는 직업상담 이론 중 공식적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이 됐는데 다른 모듈 교재에서도 반복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쭉 한번 읽으면서 이쪽 기억하고 다른 교재 나올 때마다 새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직업상담 이론들입니다. 직업상담에서 이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나침판이며 상담 과정의 접근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입니다. 직업상담 이론은 상담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상담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 방법을 선택할 때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많은 직업상담 이론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 주요 이론을 요약하고자 한다. 자, 진로발달 이론에서 특별하게 특성 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직업지도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파슨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전 사람이에요. 자, 이 파슨스에 의해 1900년대 초반에 주장된 이론입니다. 이후 미네소타 그룹의 일리암슨에 의해서 정교화됐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가들은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직업 문제를 진단하였고 개인의 분석, 이것을 파슨스의 3요인 이론이라고 해요. 개인의 분석, 직업 세계를 분석, 그리고 과학적 추론을 통한 매칭. 그래서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그룹의 일리암스는 이를 적용한 상담 과정으로 이거 암기가 되셨거나 아니면 안 됐으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배우, 상담, 추수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이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사람 누구하고 일리암슨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연결이 안 된 암기는요. 그냥 암기는 돼 있는데 어떤 문제에 어떤 이걸 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름하고 연결해서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자, 생애진로 사정의 이론입니다. 생애진로 발달. 자, 이 발달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수퍼. 특성 요인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작이 파슨스, 완성자가 윌리엄슨.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슈퍼는 직업 문제를 이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전생에 걸친 과정으로 보았으며 성장기,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발달 단계로 나누었는데 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죠. 이미 암기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꼭 암기하셔요. 안 되신 분은. 그래서 동네에서 세탁소집 사장 만나면 그냥 하이하고 인사하시고 슈퍼 사장님 만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탐하규세 이렇게 성탐하규세 이렇게 인사하시면 기억이 싹 되겠죠. 자, 진로 발달을 타협과 선택의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으로 보고 진로 성숙, 진로 적응 등의 개념을 진로 아침음 모형 또는 생애 진로 무지개 등의 모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담 전략 중 하나로서 평가 모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의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의 평가, 내담자의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에 대한 평가, 직업적 정체성 평가, 그리고 직업적 자기 개념과 생애 주제 평가 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정체감 발달인데 이 자기를 직업으로 바꾸면 직업적 정체감 발달을 한 사람이 타이르만과 오하라입니다. 자기 정체감이라고도 하고 직업적 정체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분화와 통합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에릭슨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인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주도성 대 제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성 대 그 혼돈,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성, 자기 동압 대 절망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 이론을 전개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의 이 8단계는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직업 상담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직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드만과 오하라가 자기 정체감 내지 직업 정체감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분화와 통합 이론으로. 그래서 이를 자기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쳐 자, 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자기 정체감 또는 직업적 정체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상기와 자, 통합기로 구분되는데 예상기는 전직업기예요. 전직업기라는 말은 직업을 갖기 전이라는 말이고 이쪽은 직업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7단계가 있는데 조금 복잡해도 좀 암기를 해 놓읍시다. 전직업기, 그래서 탐색기, 구체하기, 선택기, 명료하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직업의 적응기인데 요거 5번째가 수능기, 6번째가 계획기, 7번째가 통합기입니다.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암기를 해 놓으세요. 자, 타이드먼과 오하라입니다. 사람 이름과 연결해서 타이드먼과 오하라는 분화와 통합으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고 전 직업기와 직업기로 나누어서 직업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결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탐색기, 구체하기, 선택기, 명료하기로 나누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암기할 것이 이쪽에 많죠. 자, 진로 발달, 포부의 발달. 자, 갓 프레드슨, 즉 고트 프레드슨은 개인이 자기 심상에 알맞는 직업을 원하며 자기 개념을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개념이 발달하면서 진로 포부의 한계가 설정된다고 하였으며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를 자, 요거 나이까지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요. 힘과 크기의 지향성 3 내지 5세, 성역할 지향성 6 내지 8세, 사회적 가치 지향성 9 내지 13세,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14세 이후입니다. 왜 그래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은 14세 이후가 되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과 크기의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렇게 4개로 해놓고 나이까지 기억을 정확히 해주세요. 고트 프레드스는 타협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타협은 성유형, 직업 수준,
직업 분야 등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할 직업의 영역 혹은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욕구 이론입니다. 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 욕구에 따른 직업 선택과 직업 분류를 제시했습니다. 로는 흥미에 기초하여 직업을 8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자, 흥미에 기초하여 직업을 8개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로축이 8개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축이 8개인데 뭐에 따라? 흥미에 따라. 자, 이렇게 흥미에 따라 8개의 직업을 군집을 나누고, 자, 직업에서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6단계로. 그러면 6, 8은 48, 48개의 직업군을 매트릭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자, 로입니다. 그래서 직능 수준을 6단계의 매트릭스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로는 사람 지향적 과 사물 지향적 등 2가지 범주로, 2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가장 사람 지향적 직업을 서비스 직군, 그러면 가장 사물 지향적 직군은 뭘까요?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암기하실 것 없어요. 사실은 로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유형 이론입니다. 홀랜드는 육각형 모형으로 자신의 이론을 소개하였고, 일관성, 차별성, 일치성, 정체성, 계측성의 5가지의 기본 개념을 통해 직업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4가지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듈 교재의 특징은 어디서 나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홀랜드는 직업상담 진단 쪽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에 초기 면담 쪽에서도 또 나오고 있죠. 자, 개인의 성격 유형은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형, 진취형, 가슴형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 직업적 환경도 개인의 성격 유형과 마찬가지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 한다.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며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 일치성을 높일수록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만족과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스와 롭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자, 이 다이스와 롭키스트는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의 요구사항과 연관지어 진로 선택, 직무 만족이나 직무 유지 등의 진로 행동을 설명하는 직업 적응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조화의 관점에서 직업 문제를 바라보았고, 자, 만약에 직업 적응 이론을 가장 핵심적인 설명으로 설명드린다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조화 관점에서 직업 문제를 바라봤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을 개인과 환경의 조화 상담이라고도 해요. 이 가로쳐놓은 게 핵심 말씀입니다. 자,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구조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의 접근입니다. 자, 그 외에 사회학습 이론,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이 4가지의 순서가 또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크롬볼츠, 미첼, 겔라트, 최근에는 미첼과 크롬볼츠 등에 의해서 제안되는데 사회학습 이론의 진로 발달 과정은 그러면 진로 결정 과정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 4가지 순서를 순서대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가제 접근 기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다 쓰기는 안 나올 거예요. 4가지 중에 3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 중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를 또는 3가지를 적어봐라. 그러면 요거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을 진로 결정 과정의 영향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고 타고난 특질도 포함합니다. 환경 조건과 사건입니다.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환경에서 특정한 사건, 기술 발달, 활동, 진로 선호 등입니다. 학습 경험.
학습 활동의 결과와 진로 계획 및 발달에 대한 영향은 무엇보다도 활동, 개인의 유전적 특성, 특별한 능력과 기술, 가업 자체 등의 강화 혹은 비강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과제 접근 기술, 문제 해결 기술, 작업 습관, 정신구조, 정서적 인지적 반응 등과 같이 개인이 발달시켜온 기술의 집합을 우리는 과제 접근 기술, 즉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풀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발달된 기술의 집합은 개인이 직면한 문제와 가업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문제를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숙제죠. 즉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과제를 풀어냈던 기술이 진로 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 1990년대 들어와서 직업 상담의 새롭게 대두된 각각의 이론들이 여성, 소수민족 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미래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직업 행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 인지정보처리 이론. 자, 인지정보처리 이론은 먼저 요약을 하시면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사가 컴퓨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우리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술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정보처리 모형은 의사결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분류하고 또 내담자가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개입 기능을 합니다. 진로 문제에 대한 해결은 1차적으로 인지적 과정이며 다음에 일련의 절차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카스비라고 써져 있죠. 이건 저도 내부 평가에서 문제를 자주 내봤는데요. 크게 사람들이 틀리지는 않아요.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 부여, 집행. 설명까지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스비가 되죠. 커뮤니케이션, 아날리스, 신더시스, 밸류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카스비, 첫머리 따면 그래서 카스비로 암기하시든지 아니면 한국말로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 부여, 집행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의사소통은 질문들을 받아들여 부화하며 송출하는 것이고 분석은 한 개념적 틀 안에서 문제를 찾고 분류하는 겁니다. 통합은 일련의 행위를 형성시키는 것이고 가치 부여는 승패의 확률에 관해 각각의 행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여파를 판단하는 것. 집행, 책략을 통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걸 집행이라고 합니다. 저 순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 부여, 집행입니다. 자,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관두라고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진로 발달과 직업 선택은 타고난 능력, 보태기, 더하기 환경적 사건, 보태기, 학습 경험,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 요인, 이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입니다. 계획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수행에 대한 자신은 감입니다. 보통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내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자 그러니까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니까 이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목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효능감은 자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모듈 교재에서는 또 정확하게 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성공 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강화 또는 정서적 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달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기대입니다.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서 얻게 될 성과에 대한 개인적 예측입니다. 수행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보상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정평가형 시험에 합격하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 정도가 결과 기대입니다. 자, 목표. 어떤 활동에 몰두하려는 결심 또는 미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결심입니다. 목표는
미래의 행동을 조직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 활용되며 목표가 분명하면 진로 발달 및 직업 선택과 같은 장기 과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는 제2 모듈 교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순간에 한번 듣고 그에 따라서 책을 한번 보시면 외부 평가 1, 2차가 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이 모듈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는 게 목표겠죠. 세부 목표는. 진로 정비요. 개인이 진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방해 요인에 대한 지각입니다. 진로 장벽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진로 준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인데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흥미보다 가치입니다. 자, 인간 기능은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형성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해 확립된 행동 규준들은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진 가치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는 규칙들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은 흥미가 진로 결정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브라운은 흥미보다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는 목표 설정의 중추적 역할을 함에 따라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며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구성주의가 가장 최근의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특별하게 낼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기만 하시겠습니다. 자, 사비카스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진로를 구성해 간다고 보았으며 생애 설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진로 구성주의 이론에서 개인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 행동을 이끌고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찾도록 촉진하고 자신만의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도움으로써 진로 상담의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데, 자, 초기 면담 종결하기입니다. 초기 면담 종결하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모듈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자, 초기 면담의 종결과 상담의 요약. 상담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초기 면담만 종결된 겁니다. 초기 면담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면담에서 상담자, 내담자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하여 요약하게 됩니다. 요약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상담 기법이기도 하면서 면담을 자연스럽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 초기 면담의 종결입니다. 요약과 가제물 등은 본 면담과 후속 면담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면담의 종결은 후속 면담과 연결해 있습니다. 2회 면담에서 요약은 1회 면담과 2회 면담 모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세 번째 회기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약은 이전 면담에서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가제물 할당은 다음 면담에서 다룰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초기 면담의 요약입니다. 초기 면담은 자, 다음 면담의 연결이니까 초기 면담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내용들을 요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의 요약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초기 면담이 끝나는 단계에서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자, 요약의 방법입니다. 요약은 이제까지 진행해 온 상담의 종결 부분으로 내담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약은 상담자가 해도 되고 내담자로 하여금 요약해 보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하는 게 좋기는 하는데 인지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상담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약의 목적입니다. 상담 과정 중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간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합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한 번 더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진행 과정을 명확히 하고 다음 회기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기 면담 종결 시 유의사항입니다. 상담자는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초기 면담을 정리하고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자료를 통해 내린 내담자에 대한 당신의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는 더 중요한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가.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자의 기대는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지 못한다면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내담자가 어떤 관심이 부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가. 상담자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다음 상담 회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등등입니다. 자, 대단원의 막을렌입니다. 자, 초기 면담, 직업상담 초기 면담 강의를 모듈 교재 강의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